안녕하십니까. 최순실 태블릿 PC. 오늘 최순실 태블릿 PC, 그러니까 신혜원 씨가 내가 사용했다 하고 나왔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을 어떻게 바로 해야 될 것인가, 이 태블릿 PC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그러면은 현재 국회에서라든가 이런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뭐 대한애국당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 이런 거 이제 뒤편에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제 국민들은 인터넷 상에서 이런 데서 어떻게 활동을 해서 이 모든 것 실체를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뒤에 좀 뒤편에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제 그 전에 배경에 대해서 태블릿 PC와 그 주변에 연관된 모든 그 세력들,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탄핵의 핵심이었다. 태블릿 PC가 바로 주인공이에요. 지금은 뭐 딴 걸로 하지 않냐, 태블릿 PC는 상관없어 하고 공판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란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참 큰 파동을 일으키고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블릿 PC의 주인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떠들썩합니다. 그 주인이 이제 신혜웅 씨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전부 다 보고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신혜웅 씨는 이춘상 보좌관 밑에서 SNS 담당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이춘상 보좌관은 박근혜 대통령 그 대선 캠프 때 강원도 유세 중에 그 눈길이 미끄러졌던 게 어림에 미끄러져 가지고 그때 사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됐는데요. 이 태블릿 PC는 김한수 씨가 원래 개통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캠프에서 정호성 씨다, 이재만 씨다, 이게 몇 사람 이제 돌려가면서 썼던 것이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춘상 보좌관 쪽에 넘어가고 그 안에서 SNS 담당을 했던 신혜원 씨가 그것을 사용했다. 그리고 반품했고, 그로부터 2년간은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튀나와 가지고 최순실 태블릿 PC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고영태가 있었던 WK 사무실에서 책상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JTBC에서 또 방영을 하고,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엄청난 파동이 일어나죠. 왜 그런 태블릿 PC 안에 무슨 연설문이 있다, 수정을 했다, 그리고 주고받았다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언론들이 이제 뻥튀기를 하게 되잖아요. 최순실이가 옥상옥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위에 최순실이다. 최순실이가 모두 지시하고 박 대통령 모르면 물어봤다. 그러니까는 심지어는 사드에서부터 F-35 전투기 수입까지 다 최순실이 관여한 걸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 모든 것을 최순실이 했다, 이렇게 방송을 한 겁니다. 언론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볼 때. 근데 조금만 여기서 자각을 해보면 이런 게 되죠. 아니, 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옆에 내가 도대체가 그 국정 갖가지 수많은 기술을 필요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다 관여했다? 이게 말이 돼? 몸뚱이가 뭐 1000개나 돼? 이러면 안 믿었을 텐데, 이제 조금 단순한 분들은 다 믿어버렸다는 거죠. 자, 이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 국민이 뒤집어졌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뒤집어졌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던 그런 지지자들도 대다수가 뒤집어졌다니까요. 뭐 경북이 됐든 대구가 됐든 경남이 됐든 항상 나는 보수 우파다 하는 사람도 다 뒤집어졌어요. 그 나머지 말할 나위가 없죠. 그 뒤집어진 국민 중에는 누구 있습니까? 검사 판사 그 안에 다 들었고, 국회의원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다 뒤집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군은 안 그랬을까요? 군 상층부도 아마 엄청난 불신 속에 휩싸였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정권이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뭐를 살펴봐야 되냐면, 태블릿 PC가 지나가면서 그 주변에 연관된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태블릿 PC는 청와대 그 안에서부터 돌고 돌면서 이렇게 결국 JTBC까지 가는데, 여기 관련자들이 쭉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김한수
이게 원래 이제 김한수 씨 계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몇 사람 썼어. 그리고 이춘상 보좌관 쪽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혜원 씨가 거기서 사용을 했어. 그러다가 조모 씨한테 반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행적이 묘해네. 그런데 WK 사무실 고영태 그쪽 사무실로 이것이 와서 또 JTB 손으로 넘어가. 그리고 다시 검찰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저기 언론에서 등장해 퍼뜨려 관련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또 이런 보도를 담당하는 그런 기자들이 또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또 그러면은 먼저 이 사건을 접하고 수사를 했던 그 검찰이 또 연관됩니다. 보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을 우리가 이제 그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만 해도 이 부분에 조금 의문을 가지고 제3호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하여금 이걸 진지하게 조사하게만 했어도 이 문제가 이렇게 되질 않았겠죠. 그런데 덜렁 그 뒷날 사과를 해버렸어요. 아마 이것도 이렇게 됐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이런 일이 터지면은 아무래도 주변의 측근이라든가 전화를 하다 아니면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거 어떻게 된 것 같은가 하고 물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 확실치 않으니까 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다든지 아니면 최순실한테 물어본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대답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최순실 씨 사용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면 뭐 별거 아닐 겁니다. 이렇게 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단순하게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사과를 덜컥 해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과하는 순간 이걸 기다리던 그런 언론기관이 막 그때 이제 폭탄 터뜨리는 거죠. 이때도 하고. 그럼 엮어져 버리고 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모든 그 사람들이 과연 서로 짜가지고 했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했을까요? 아니면 몰라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겠습니까? 또는 어떤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연찮게 하다 보니까 본래 어떻게 진행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한다면은 또 그렇다 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그래도 짜임새 있는 계획하에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한다면은 이걸 이제 그 가정에서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그 힘으로 뭉쳤을까? 뭉칠 때는 뭔가 뭉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도 가정 마세요. 도대체 뭘로 뚝뚝 뭉쳤을까? 학연으로 뭉쳤을까? 지역연으로 뭉쳤을까? 뭐 어떤 목적으로 뭉쳤을까? 뭔가 있어야 뭉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정은 뭐 내리지 말고요. 속으로만 그냥 아세요. 속으로만. 어찌 됐든 내가 볼 때는 이 시점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권력을 잃어버렸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이 사건에 관련되고 이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바로 이럴 때 이제 그 권력이라는 그 속성이 드러나거든요. 권력 힘이 이런 걸 바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었다. 그 말은 권력을 놓치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 그와 같은 상태가 돼 있었다 이거죠. 이제 그 당시 또 법무부 장관 누굽니까? 김현욱 씨입니까? 하여튼 전부 여러분 딱 테두리 한번 엮어서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신혜영 씨가 내가 사용한 것이오 하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얼개를 엮어 보면은 그게 타당성이 있어요. 얼개를 엮어 보면은 최순실 씨는 이날 이때까지 자기는 태블릿 PC 사용할 줄도 모르고 본 적도 없다고 늘 주장해 왔고 또 검찰이 한 번도 그 실체 그 태블릿 PC 압수한 거를 보여준 적도 없고 변호인단도 구경한 적도 없고 이제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이거는 실제거든요. 그리고 증거물로 내놓지도 않았고 검찰에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탄핵 이거는 다른 건으로 하지 않냐 태블릿 PC하고는 상관없다 이러고 다들 해요.
그렇지만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또 말씀드리자면 태블릿 PC 이걸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뒤집어지지 않았다면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됐겠습니까?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 파면이란 요상한 이름으로 그 파면이 됐겠습니까? 안 되죠. 원체 이걸로 국민이 다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그 국민 속에는 바로 검찰, 법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국회의원까지. 그들도 다 언론에 그냥 현혹되고 거기 빠지고 박근혜 대통령 도저히 이거 대통령으로 놔둘 수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핵이 됐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렇게만 해서도 안 될 수도 있었어요. 이정현 대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당론으로 그 국회 탄핵 소추 가결할 때 우리 새누리당은 참여 안 한다 딱 못 박았으면 탄핵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유투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쉽게 됐잖아요. 아무튼 이것이 전부 하나의 얼개미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이제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겠죠. 명확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지금 야당들이, 현재는 여당입니다. 야당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월호를 어떻게 다뤘는가를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세월호. 그때 7시간 대통령이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국민들은 7시간 하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7시간 그러는데 이제 그게 구호지요. 사실은 시선 끌기 위한. 그래 7시간 뭐가 나왔습니까? 4년 내내 털어서 7시간에 뭐가 나왔나요? 없잖아요. 심지어는 이 재판관들이 분단위로 제출하라 이렇게까지 했어요. 분단위로 움직임을 그날. 그렇게 해도 뭐 나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전에 어느 날 그날 분단위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 겁니다. 분단위로 적어놨다 몰라도. 그렇죠? 그런데도 그걸 대통령한테 요구해서 대통령은 모든 행적이 비밀리에 경호하에 노출이 안 돼야 되는데도 그걸 분단위로 내놓으라 이 지경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거 4년 내내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댓글, 국정원 댓글이니 기무사 댓글이니 해가지고 지금 최고 책임자들 처벌받고 불려다니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4년 전인데. 그런데 현재 그렇다면은 그래요. 자유한국당이 됐건 바른정당이 됐건 이제 우파 정당으로 하는 정당들이 있습니다. 있기나. 이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움직임. 아까 말한 그 지금 현재 여당들의 그 움직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 보수 우파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 정도 되면요. 모두 나서서 국회 청문회 하고 특검 발의하고 또 특검 임명도 야당에서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저번에 박 대통령 그 특검은 그때 야당이 했잖아요. 임명을. 그러니까 이번에도 야당이 해야죠. 그래 형평성이 맞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탄핵에 참여했던 일은 전부 참여를 해야 돼요. 국회의원이고 뭐고 또 마음속으로 동조했던 사람들도 참여를 하고 용기가 있어서 드러내놓고 할 사람을 하고 용기가 없다면 마음속으로 하고 그리고 행동을 바꿔야죠. 자세를 틀어야 돼요. 언론기관도 자세를 지금 이 순간에 변화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청문회도 하고 특검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대한애국당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사실을 취합해 가지고 세계 각국에 알릴 필요가 있어. 특히나 미국 같은데.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 각 대사관에 넣는 겁니다. 대사관, 각국 대사관에 서신을 넣으면 그 서신은 중요하다 싶으면 다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정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대사관을 이용하는 것이죠. 특히나 언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계 각국의 유수 언론에 모든 이 사태 이런 것을 소상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좋지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국제 뭐 유엔 인권단체 그런 것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널리 알리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인터넷 어디로 가서 댓글을 달고 거기서 좋아요 싫어 누르고 이런 활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댓글 달고 게시판에 글 올리고 널리 이런 것을 알리고 펴고 열심히 거기서 싸워야 돼요. 거기도 전쟁터예요. 인터넷 그 안이 진짜 전쟁터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사이트마다. 그리고 알리고 또 주변에 알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꼭 그렇게 여러분 하세요. 국가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내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 탄핵 사태가 이루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갈리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 입었냐 이거예요. 그리고 치유될 수 없는 그 어떤 판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리고 특히 보수 우파 뭐 통합을 하니 단합을 하니 표를 뭐니 해봐야 지금 됩니까? 탄핵파 탄핵 아니파 아니면 방조파 막 얽혀가지고 개판인데, 그렇죠? 이렇게 다 됐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남북 간에 국가 운명을 건 그런 안보 사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하니까 그러지 정말 너무 이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에 그냥 기름을 끼워 얹는 게 바로 탄핵이다 이거예요. 지금 안보 사태가 심각한데도 미국하고 이 뭔가 이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한국과 미국이 그냥 찰떡궁합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뒤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FTA 폐기 이런 것까지 나오다 보니까 또 재입상하고, 이제 자꾸 그러다 보면은 통상 압박 계속 들어올 것이고 강철이든 뭐든 전부 반덤핑 때려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 북한은 북한대로 저렇게 돼 있고, 그럼 이 심중한 안보 사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자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참 뭐 그렇게 될 일은 없지만은 뭐가 잘못돼 가지고 북한이 힘을 가지고 한국을 요리하는 지경에 왔다. 아니면 북한 주도로 통일을 한다 우리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모든 상층부의 기득권들 결재권을 가지고 큰 소리치고 남보다 내놓으라 하는 분들 다들 다 똑똑하고 하잖아요. 자, 그런 분들 생존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제1착으로 생존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뭐 괜찮을 것 같습니까? 북한이라는 체제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공신이고 공이 있고 대를 이어가면서 충성했던 사람도 말 한마디 자칫 실수하거나 한번 표정 한번 다르면 바로 숙청 처형입니다. 그것도 혼자만 처형됩니까? 일가 친척 모조리 다 청소되는데, 그거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그런 체제입니다. 거기서 살아남을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을 추종하고 정체성을 북에 두고 오히려 모든 남한이 한국이 좀 살아보자, 한국을 지켜보자 하는 건 다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상 받겠습니까? 공신이라고 녹에 올라가고 벼슬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 예를 하나 들어봐 주겠습니다. 저 노인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이에요. 그런데 젊은 놈이 어른 하나를 행패 부린다. 그러면 다른 모든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저 괘씸한 놈, 호로자식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같은 그 처지에서 그걸 살펴보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국을 뒤흔들고 뒤엎고 정권을 막 흔들고 이런 것을 김정은 입장에서 딱 바라보면 어떻게 할까요? 아, 저걸 이용해서 활용해야지 그렇긴 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놈들 나한테도 그러면 안 되지. 저놈들 놔뒀다가는 우리 국민들이 또 뽐받겠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권력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저걸 이용해야지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저런 놈들은 살려두면 안 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국을 뒤에 흔들어가 뒤엎고 그러면 그걸 이용하려 하지만은 그 세력들을 딱 보라볼 때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거는 바로 제거해야 될 대상들이요. 저건 놔두면 안 돼. 안 그렇습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앞에서 눈만 똑바로 떠도 안 살려줄 판인데 건방진 놈 그래가지고 말 한번 빗나가거나 김정은 앞에 가서는 실실 웃고 입도 가리고 말해야 아이고 귀엽다 그럴 판인데 눈 뚝 똑바로 두고 해보세요. 살려두겠습니까? 감히 이 백두혈통 내 앞에서 이렇게 돼버리죠. 그런데 한국에 기고 날른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남아 즐겠습니까? 놔두겠습니까? 안 놔둬요. 물론 1년 정도 아니면 1년 반 정도 아니면 2년 정도 활용할 때는 몇 명은 놔두겠죠. 이용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안 놔둘 겁니다. 그 월남에서도 그랬어요. 아니 수천 년 역사에 다 그래요. 한 나라를 건국한 같이 한솥밥을 먹은 그 동지 형님 아우 이런 처지도 나라 딱 완성해 가지고 나가면 이제 토사구팽하고 필요 없다고 다 처형하는 것이 인류 역사예요. 예, 그 당대에 처형 안 하면 2대 3대에서 반드시 다 처형당합니다. 왜? 걸리적거리니까. 전쟁터에서 같이 말을 달리고 형이 와우요 하고 동지였지만은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는 불필요하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은 모두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 안보 문제 좌파든 우파든 모두 힘을 합해가지고 안보를 걱정하고 같이 싸워나가야 돼요. 살기 위해서 뭐 국가를 위해서까지는 아니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생존할 수 있겠나 하고 그거 살펴보고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야가 따로 없어요. 여기에는 좌우가 따로 없다니까. 그러면 언론기관이든 뭐든 전부 그 관점에서 지금 어느 길이 우리가 살 길인가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또 이만 줄이겠습니다. 넣는 겁니다. 대사관, 각국 대사관에 서신을 넣으면 그 서신은 중요하다 싶으면 다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정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대사관을 이용하는 것이죠. 특히나 언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계 각국의 유수 언론에 모든 이 사태 이런 것을 소상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좋지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국제 뭐 유엔 인권단체 그런 것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널리 알리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인터넷 어디로 가서 댓글을 달고 거기서 좋아요 싫어 누르고 이런 활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댓글 달고 게시판에 글 올리고 널리 이런 것을 알리고 펴고 열심히 거기서 싸워야 돼요. 거기도 전쟁터예요. 인터넷 그 안이 진짜 전쟁터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사이트마다. 그리고 알리고 또 주변에 알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꼭 그렇게 여러분 하세요. 국가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내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 탄핵 사태가 이루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갈리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 입었냐 이거예요. 그리고 치유될 수 없는 그 어떤 판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리고 특히 보수 우파 뭐 통합을 하니 단합을 하니 표를 뭐니 해봐야 지금 됩니까? 탄핵파 탄핵 아니파 아니면 방조파 막 얽혀가지고 개판인데 그렇죠? 이렇게 다 됐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남북 간에 국가 운명을 건 그런 안보 사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하니까 그러지 정말 너무 이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
그냥 기름을 끼워 얹는 게 바로 탄핵이다 이거예요. 지금 안보 사태가 심각한데도 미국하고 이 뭔가 이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한국과 미국이 그냥 찰떡궁합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뒤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FTA 폐기 이런 것까지 나오다 보니까 또 재입상하고 이제 자꾸 그러다 보면은 통상 압박 계속 들어올 것이고 강철이든 뭐든 전부 반덤핑 때려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 북한은 북한대로 저렇게 돼 있고 그럼 이 심중한 안보 사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그날 분단위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 겁니다. 분단위로 적어놨다 몰라도. 그렇죠? 그런데도 그걸 대통령한테 요구해서 대통령은 모든 행적이 비밀리에 경호하에 노출이 안 돼야 되는데도 그걸 분단위로 내놓으라 이 지경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거 4년 내내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댓글, 국정원 댓글이니 기무사 댓글이니 해가지고 지금 최고 책임자들 처벌받고 불려다니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4년 전인데. 그런데 현재 그렇다면은 그래요. 자유한국당이 됐건 바른정당이 됐건 이제 우파 정당으로 하는 정당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이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움직임. 아까 말한 그 지금 현재 여당들의 그 움직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 보수 우파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 정도 되면요. 모두 나서서 국회 청문회 하고 특검 발의하고 또 특검 임명도 야당에서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저번에 박 대통령 그 특검은 그때 야당이 했잖아요. 임명을. 그러니까 이번에도 야당이 해야죠. 그래 형평성이 맞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탄핵에 참여했던 일은 전부 참여를 해야 돼요. 국회의원이고 뭐고 또 마음속으로 동조했던 사람들도 참여를 하고 용기가 있어서 드러내놓고 할 사람을 하고 용기가 없다면 마음속으로 하고 그리고 행동을 바꿔야죠. 자세를 틀어야 돼요. 언론기관도 자세를 지금 이 순간에 변화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청문회도 하고 특검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대한애국당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사실을 취합해 가지고 세계 각국에 알릴 필요가 있어. 특히나 미국 같은데.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 각 대사관에 넣는 겁니다. 대사관 각국 대사관에 서신을 넣으면 그 서신은 중요하다 싶으면 다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정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대사관을 이용하는 것이죠. 특히나 언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계 각국의 유수 언론에 모든 이 사태 이런 것을 소상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좋지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국제 뭐 유엔 인권단체 그런 것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널리 알리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이루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갈리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 입었냐 이거예요. 그리고 치유될 수 없는 그 어떤 판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리고 특히 보수 우파 뭐 통합을 하니 단합을 하니 표를 뭐니 해봐야 지금 됩니까? 탄핵파 탄핵 아니파 아니면 방조파 막 얽혀가지고 개판인데 그렇죠? 이렇게 다 됐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남북 간에 국가 운명을 건 그런 안보 사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하니까 그러지 정말 너무 이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에 그냥 기름을 끼워 얹는 게 바로 탄핵이다 이거예요. 지금 안보 사태가 심각한데도 미국하고 이 뭔가 이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한국과 미국이 그냥 찰떡궁합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뒤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FTA 폐기 이런 것까지 나오다 보니까 또 재입상하고 이제 자꾸 그러다 보면은 통상 압박 계속 들어올 것이고 강철이든 뭐든
전부 반덤핑 때려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 북한은 북한대로 저렇게 돼 있고 그럼 이 심중한 안보 사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자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참 뭐 그렇게 될 일은 없지만은 뭐가 잘못돼 가지고 북한이 힘을 가지고 한국을 요리하는 지경에 왔다. 아니면 북한 주도로 통일을 한다 우리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모든 상층부의 기득권들 결재권을 가지고 큰 소리치고 남보다 내놓으라 하는 분들 다들 다 똑똑하고 하잖아요. 자, 그런 분들 생존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제1착으로 생존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뭐 괜찮을 것 같습니까? 북한이라는 체제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공신이고 공이 있고 대를 이어가면서 충성했던 사람도 말 한마디 자칫 실수하거나 한번 표정 한번 다르면 바로 숙청 처형입니다. 그것도 혼자만 처형됩니까? 일가 친척 모조리 다 청소되는데 그거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그런 체제입니다. 거기서 살아남을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을 추종하고 정체성을 북에 두고 오히려 모든 남한이 한국이 그거 확실치 않으니까 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다든지 아니면 최순실한테 물어본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대답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최순실 씨 사용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면 뭐 별거 아닐 겁니다. 이렇게 고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단순하게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사과를 덜컥 해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과하는 순간 이걸 기다리던 그런 언론기관이 막 그때 이제 폭탄 터뜨리는 거죠. 이때도 하고. 그럼 엮어져 버리고 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모든 그 사람들이 과연 서로 짜가지고 했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했을까요? 아니면 몰라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겠습니까? 또는 어떤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연찮게 하다 보니까 본래 어떻게 진행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한다면은 또 그렇다 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그래도 짜임새 있는 계획하에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한다면은 이걸 이제 그 가정에서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그 힘으로 뭉쳤을까? 뭉칠 때는 뭔가 뭉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정 마세요. 도대체 뭘로 뚝뚝 뭉쳤을까? 학연으로 뭉쳤을까? 지역연으로 뭉쳤을까? 뭐 어떤 목적으로 뭉쳤을까? 뭔가 있어야 뭉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정은 뭐 내리지 말고요. 속으로만 그냥 아세요. 속으로만. 어찌 됐든 내가 볼 때는 이 시점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권력을 잃어버렸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이 사건에 관련되고 이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바로 이럴 때 이제 그 권력이라는 그 속성이 드러나거든요. 권력 힘이 이런 걸 바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었다. 그 말은 권력을 놓치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 그와 같은 상태가 돼 있었다 이거죠. 이제 그 당시 또 법무부 장관 누굽니까? 김현욱 씨입니까? 하여튼 전부 여러분 딱 테두리 한번 엮어서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신혜영 씨가 내가 사용한 것이오 하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얼개를 엮어 보면은 그게 타당성이 있어요. 얼개를 엮어 보면은 최순실 씨는 이날 이때까지 자기는 태블릿 사용 인권단체 그런 것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널리 알리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인터넷 어디로 가서 댓글을 달고 거기서
좋아요, 싫어 누르고 이런 활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댓글 달고 게시판에 글 올리고 널리 이런 것을 알리고 펴고 열심히 거기서 싸워야 돼요. 거기도 전쟁터예요. 인터넷 그 안이 진짜 전쟁터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사이트마다. 그리고 알리고 또 주변에 알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꼭 그렇게 여러분 하세요. 국가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내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 탄핵 사태가 이루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갈리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 입었냐 이거예요. 그리고 치유될 수 없는 그 어떤 판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리고 특히 보수 우파 뭐 통합을 하니 단합을 하니 표를 뭐니 해봐야 지금 됩니까? 탄핵파 탄핵 아니파 아니면 방조파 막 얽혀가지고 개판인데 그렇죠? 이렇게 다 됐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남북 간에 국가 운명을 건 그런 안보 사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하니까 그러지 정말 너무 이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에 그냥 기름을 끼워 얹는 게 바로 탄핵이다 이거예요. 지금 안보 사태가 심각한데도 미국하고 이 뭔가 이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한국과 미국이 그냥 찰떡궁합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뒤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FTA 폐기 이런 것까지 나오다 보니까 또 재입상하고 이제 자꾸 그러다 보면은 통상 압박 계속 들어올 것이고 강철이든 뭐든 전부 반덤핑 때려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 북한은 북한대로 저렇게 돼 있고 그럼 이 심중한 안보 사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자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참 뭐 그렇게 될 일은 없지만은 뭐가 잘못돼 가지고 북한이 힘을 가지고 한국을 요리하는 지경에 왔다. 아니면 북한 주도로 통일을 한다 우리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모든 상층부의 기득권들 결재권을